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놀라셨죠? 예, 아마 방송사고인가 하셨죠? 2023년 1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한번 스튜디오 공사를 새롭게 한번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굉장히 화면이 좋아져가지고 이반장이 워낙 좀 활동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전에보다 이제 움직임이 좀 큰 방송,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움직임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반장 안 나와서 이제 드디어 이반장이 가셨구나 하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쉽게 안 갑니다. 그래 여러분들 날씨가 진짜 되게 많이 추워요. 그죠? 예, 여러분들 날씨가 되게 많이 춥기 때문에 요즘 감기하고 요즘 아주 그냥 코로나하고 사이에서 이게 감기야 코로나야 아주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만큼 요즘 날씨가 추워서 건강관리 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럴 때 그래도 요번 달 1월 달 들어와서 그래도 주식시장이 좀 올라서 어떻게 여러분들 좀 좋으세요? 이대로 계속 가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또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또 저희 준비시켜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 말을 잘 듣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제 이야기 조금이라도 더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항상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를 받고 있고요. 무료 문자에서 한 분, 전화해서 두 분한테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어떤 분 되셨나요? 예, 상품권 6622님 되셨고요. 1531 하나님 되셨고요. 6730님 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역시 오늘도 여러분들의 상품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제가 익사이팅하게 설명을 앞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좀 많이 애용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요. 저는 오늘 과연 어떤 전화 연결을 시작할지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많이 물어보셔야지 제가 또 많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지금부터 전화 열려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저희가 설 연휴로 쉬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이반장 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요. 오늘 안 쉽니다. 오늘은 영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편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전화 연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예, 인천에 사는 조성익입니다. 조성익? 네. 성익님 반갑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40대 후반입니다. 40대 후반. 주식 경력은? 한 2017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럼 한 5년 되셨네? 5, 6년? 예. 그래도 오래 되셨다. 그죠? 예. 예.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주식을 했으면은 9세대. 이전에 주식을 했으면 코로나 이후로 주식을 했으면 주식의 신세대.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주식에서 이제 5, 6년 하셨지만 9세대에 들어가세요, 벌써. 그래요. 성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GS 리테일. 네, 매수가 얼마요? 예, 31,100원에. 네. 예, 40%. 많이 갖고 계시네? 예. 물을 한번 달아가지고 해준 거예요. 또 있어요? 예, CJ, CGV. 예. 18,600원에. 예. 20%. 예. 그 AP 시스템. 예. 23,000원에. 예. 20%입니다. 예. 이렇게 있습니까? 예, 끝입니다. 제가 한번 네. 그럼 좀 계좌 상태를 볼게요. GS 리테일이 월등하게 많으시네. 예?
예, 처음에 조금 갖고 있다가 물을 네. 한 2번 타가지고. 이거 뭐 제일 궁금하신 게 뭐 이거 뭐 뻔할 뻔짜 뭐 GS 리테일이 뭐 이렇게 만드시면 그죠? 그래요. GS 리테일 어떤 부분을 이 반장한테 궁금하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제 살 때는, 매수할 때는 좀 좋게 봐가지고, 제 매수했는데, 그 뜻대로 안 돼가지고, 주가가. 앞으로 전망이 좀 별로 안 좋은가 해서 싶어서 저는 좋게 봤는데, 생각대로 안 가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GS 리테일에 맨 처음에 뭐 좋은 부분을 보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일단은 좀, 경쟁업체 BGF 리테일 있지 않습니까? 네. BGF 리테일은 PBR이 거의 4배 가까이 되는데, 네. GS 리테일은 1배도 안 되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을 봤고,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1인 가구가 점점 가면 증가하잖아요. 예. 1인 가구 증가가 되면 편의점은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좀 판단을 내린 것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요즘에 또 키커머스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지금 재무 구조가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나중에 그게 투자를 함으로써 언젠가는 수익을 이렇게 창출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있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각을 안 하는 게 제일 나쁜 거고 생각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발전적인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이 아마 5, 6년 하셨으니까 그래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하실 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좀 전에도 얘기하셨어요. 경쟁업체가 있는데 그 경쟁업체가 BGF예요. 그죠? 예. 예, 맞습니다. BGF인데 BGF에 비해서 PBR로 말할 때 굉장히 싸더라. 그죠? 예.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책에서는 저 PBR이 비슷할 때 저 PBR이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은 주식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꼭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건 아닌데요. 보통 그래요? 동종업계는 조금 비슷하게 좀. 그러니까 동종업계에서는 예. 동종업계에서 비교할 때는 그렇게 해서 비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특히나 주식하신 지 몇 년 안 되면 몇 년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어떤 회사를 분석하라 그러면은 자기가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솔직히들. 그렇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거의 방송 보시고 이러잖아요. 근데 심지어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방송하시는 분들조차도 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분석하는 능력이 없어요. 대부분이. 그래가지고 그냥 증권사에서 레포트 나온 거 그냥 보고 방송하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제가 어떻게 보면 누워서 침 뱉기 하는 방송하는 사람에서 같이 누워서 침 뱉기 하냐 근데 그거 솔직히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그만큼 방송하는 분들한테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계신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그분들도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여러분들보다 어마어마한 많은 공부를 하고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그냥 차트 가지고 설명이나 하지.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많이 똑똑해지고 제가 공부하셔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레포트들 나오는 거 보면은 저 PBR이고 같은 동종업계에서 이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멘트들을 간혹 써요. 퍼도 그렇고. 그죠? 그런데 혹시 5, 6년 이상 주식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말대로 다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그렇진 않죠. 말대로 되는 법은 거의 없다고 맞습니다. 생각하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시장에서는요. PBR로 따졌을 때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이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은행이나 이런 주들 할 때 우리가 그 장부가액이라고 따지잖아요. 그죠? 근데 프라이스 북 레티오 아니에요. 이거에 비해서 얼마나 이 장부가액보다 싸냐 비싸냐 이걸 평가하는 건데 여러분들 은행이나 이런 거 할 때 PBR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좋아 보여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그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큰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를 저는 주식을 20몇 년 동안 업계에서 해봤지만 많이 못 봤어요. 거의.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맞습니다. 제가 쉽게 말할게요. 제가 성인님을 꼬셔야 돼. 내가 성인님을 속여야 돼. 그러면 저도 이런 멘트 쓸 거예요. 왜? 이 멘트 던지면 거의 10이면 9은 물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솔직히 성님이 제 동생이야. 그래서 내가 성님을 속을 필요가 없어. 그럼 전 이 멘트 안 쓸 겁니다. 지금 핵심이 뭔지 잡으셨어요? 예. 쉽게 말하면 저도 그냥 평범하게 무슨 뭐 글 써야 되는 사람이고 뭐 애널리스트에서 뭐 레포트를 뭐 발표해야 되고 이러면은 저도 이 멘트 쓸 거예요. 왜? 이런 멘트만큼 달콤한 멘트가 없거든요. 아, 이거 맞는 얘기거든. 어떻게 보면 책임 앞에 할 수 있는 멘트거든. 아, 이런 좋은 멘트 왜 안 씁니까? 써야죠.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제 진짜 친동생이다, 친형이다. 그런데 이런 그 멘트 쓴다. 그럼 저한테 어우, 뭐라고 한번 큰 소리 한번 먹었을 거예요. 그 정도 마인드로 주식으로 돈 벌 생각하고 앉아있냐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됩니다. 이거는 쉽게 말할게요. BGF보다 비싸다? 그럼 제가 반대로 얘기할게요. BGF보다 나은 게 뭘까요? 얘는. GS 리테일이 BGF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전 솔직히 말해서 저는 GS 리테일이 BGF보다 전 나은 거 솔직히 잘 안 보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 슈퍼마켓이나 뭐 GS25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거 다 합친 애들이에요. 근데 합쳐가지고 얘네들 몇 년 전에도 합쳐가지고 한번 주먹 보시죠. 몇 년 전에도 그거 합쳐가지고 뭐 여러 뭐 합쳐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좋은 일 있을 겁니다 했는데 뭐 이거 빼고더라도 보세요. 코로나 빼고도 그 전부터도 뭐 GS 리테일 그런 여러 가지 시도했어요. 이거 주봉입니다. 거의 한 10년에 이거 한 7년 8년 주봉이에요. 한번 보세요. 먹힌 주가가 있나요? 제 눈엔 먹힌 주가가 없는데요. 왜 이렇게 될까요? 이건 지금 쉽게 말할게요. 매력이 그다지 없다는 소리입니다. 특히나 이 리테일 쪽에서 여러분들 속된 말로 제가 이런 말 하긴 한데 우리가 껌파리 하는 것 멘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인 가구, 1인 가구,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 하면 먹히죠. 얼마나 좋습니까? 1인 가구. 그죠? 아, 1인 가구 늘어나. 지금 우리나라 1인 가구 어마어마하게 늘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1인 가구 늘면은 1인 가구 는 게 지금 뭐 갑자기 늘었어요? 뭐 요즘 통계청 발표하면 1인 가구 는 거 엄청나게 뭐 계속 지금 뭐 3분의 1? 뭐 절반 가까이가 이제 1인 가구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1인 가구 는 게 하루 이틀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아, 그건 아니. 예, 그럼 1인 가구 늘었으면 1인 가구 는 거에 대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는 나와야죠. 지금 제가 주봉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가 왜 지금 계속 주봉을 보여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예. 그 멘트들이 굉장히 그럴싸하게 달콤하게 항상 리테일하면 쓰는 멘트예요. 근데 그 멘트들이 먹혔냐라는 거예요. 아, 먹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소리는 뭘까? 지금 GS 리테일이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좋게 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리테일이 여러 가지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인정할게요. 예, 많이 해요. 그런데 과연 그걸로 이게 얼마나 먹힐지 앞으로도 전 솔직히 그건 퀘스천이에요. 아, 예. 얘한테 확실하게 GS 리테일한테 와, 그래, 이거 너무너무 좋은데? 아, 이거 진짜 우리 스텝 말로 뿅 가게 좋아. 아, 이 정도로 뭐 확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면 저 GS 리테일 좋게 볼게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과연 GS 리테일에 있어서 뭐 맨날 쓰는 1인 가구 뭐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합니다. 이거 빼고 새로운 거 뭐 있나요? 전 아직 모르겠어요. 뭐 이거를 뭐 이제 편의점들을 뭐 중간 뭐 물류의 뭐 어떤 중간 기점으로 삼아가지고 하겠다. 아, 좋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 발상 맞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얼마나 진짜 효과를 낼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 예.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지금 요번에 그 어떤 중간 거점 기지로 막 물류에 뭐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거는 GS 리테일이 그동안 하는 것 중에 그나마 저는 제일 괜찮은 시도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인정할게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어떻게 이 회사한테 과연 진짜 수익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반장의 결론, 이걸 40%나 들고 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바보 같은 짓이 될 수도 있다. 아, 예. 가격적으로야 뭐 이 가격이면은 지금 보니까 세 종목 다 사신 거 보니까 5, 6년을 하셔서 절대 무리수를 던지시는 분은 아니세요. 예. 포트 자체가 딱 보면 티가 나요. 그 사람의 그게 예를 들어서 그게 티가 나거든요. 그런데 무리수를 던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우리 성인 같은 경우에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요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르는 거에 있어서는
약간의 디테일이 부족한 게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40% 가져가지 마시고요. 한 10% 가져가 보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40% 돈을 묵혀놓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포트에서 40%면 제일 크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좀 아까워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한번 고쳐보자고요.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예, CJ 감사합니다. CGV인데요. CJ 예. CGV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18,600원에 20%예요. 근데 CJ CGV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보면 요번에 사신 이유가 이제 극장에 점점 사람들 좀씩 많아지고 그래서 그러는 거죠? 예, 뭐 그것도 있고 좀 올해 좀 대작도 좀 많이 나오고 뭐 여러모로 좀 아, 배당도? 그래요. 근데 좀 이게 배당은 참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지 않아요? 예. 배당은 너무 안 해도 배당 주주 친화적이지 아니라 그래서 주가에 안 좋아. 근데 또 배당을 너무 많이 하면은 진짜 이게 회사가 성장하는 생각이었고 주주를 쉽게 말로 대주주한테 회사 이익 빼주려고 그런다. 그래서 또 안 좋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도 참 그거 힘들어요. 어떨 땐 어느 배당이 좋고 어떨 땐 이 배당이 좋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 근데 어찌 됐건 간에 CJ CGV 같은 경우도 이거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부분도 맞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적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이 회사가 옛날에도 그 터키 법인이 문제가 돼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적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 해외 뭐 여러 가지 예, 사업 맞아요. 그때 분석하고는, 예, 터키 법인 라리와 그때 터키 경제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은 좋은 게 아니라 지금도 난리도 아닌데 어쨌거나 그때 라리와가 굉장히 큰 문제가 돼가지고요. 라리와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때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외 법인들을 뭐 중국 지주사하고 막 합친다 그랬어요. 예. 그런 거 막 하고 했는데 그런 다음에 좋은 모습을 보였냐? 제가 이거 한번 주봉 이것도 한번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보면 주봉이나 월봉 보면 어때요? 뭐 흘러내립니다. 이게 결국 진짜 CJ CGV도 눈물 나게 할 거 다 했어요. 진짜 제가 봤을 때 진짜 뭐 이것도 인수해보고 못 해보고 진짜 눈물 하다 못해 티켓값 올렸는데 티켓값 올린 것도 주가에 안 먹혔었어요. 아세요? 근데 그 영화 그 요가 인상이 돼서 그것도 영향이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 하잖아. 과거에도 몇 년 전이었나 지금 제가 주봉 보여드리는 거예요. 티켓값 그때도 올렸었거든요. 그거 예. 아마 자료 찾아보시면 몇 년 전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게 몇 년 전인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도 CJ CGV에 대해서 괜찮게 봤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저도 뭐 제 반성문 잘 써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저도 그때 CJ CGV 티켓값 올렸을 때 저도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 오르지 않을까요?라고 상담했었어요. 예. 저 역시도. 왜냐? 아니 영화한테는 티켓값 올리면은 그게 무조건 주가 올리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전에는.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걸 믿었어. 그러니까 이게 순진했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믿었어요. 될 거라고 생각.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게 티켓값 올린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제가 왜 주식 20몇 년 했습니다 이런 경력을 이야기하는지도 이런 겁니다. 왜냐? 주식을 몇 년 안 한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티켓값 올리면 이 회사 올라가요? 주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방송하고 레포트 써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오래 주식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 근데 그런 때 그렇게 안 된다는 걸 봤었거든. 이런 건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뭐냐? 분명히 주식 몇 년 안 되신 분들은 뭐 1년, 2년, 3년, 4년 안 된 분들은 이거 티켓값 올리면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 먹힐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게 의외로 안 먹혀요. 그래서 CJ CGV는 지금 여러 가지 좀 해결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CJ CGV는 사놓으면은 뭐 미치지 않겠지만 그렇게 엄청난 뭐 기대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애니까 요거는 가져가도 크게는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좀 넘어야 될 산이 많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셔도 될 것 같고 AP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23,000원 정도 되는데요. 요 같은 경우도 매수가가 여기잖아요. 그죠? 갖고 계시면 어느 정도는 올라오겠죠. 결론적으로. 근데 이것도 손절을 칠까 했었는데 예. 실적은 이렇게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있었어요. 계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일부러 지금 주봉 보여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실은 그렇게까지 무리한 회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장할 때 좀 뭐 거품이 있어서 17년도 그러니까 만 이제 벌써 6년 돼가네요. 6년.
그 예. 기간 동안에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갖고 계시면 수익은 전 날 거라고 봐요.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근데 어느 정도는. 근데 예, 예. 그렇게 해서 막 큰 상승이 어떻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솔직히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 가지가 예. 많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 요건 그냥 홀딩하고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예, 종목 선점해 감사합니다. 드렸고요. 어떻게 예. 도움이 되셨어요, 성님 좀? 예, 도움 많이 됐습니다. 그래요. 어서 다른 예. 데서 못 듣는 얘기도 듣고 좋죠? 예, 알았습니다. 그래요. 항상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요. 좋은 얘기 예.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전화 지금부터 많이 주시고요. 제가 저저번 주였죠? 예, 저저번 주에 저희가 광고해드렸는데 오늘 제가 드디어 인천을 갑니다. 오후 1시부터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여러분들을 뵈니까요. 지금 시장에 오래 있어서 올해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의 돈과 직결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작용할 수 있을 만한 그 큰 내용들. 전 항상 강의 때 그런 힌트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 필요하신 분들, 오늘 날씨 추우니까 또 와서 그만큼 들을 준비가 되신 분들이 오셔야지 또 아이고 그냥 종목이나 하나 주나 이런 분들 오지 마십시오. 저 종목 안 합니다. 그런 방송 왜 합니까? 그런 거 안 하니까 강의 때 혹시라도 그런 거 기대하신 분들은 그냥 집에서 추운데 계시고 그거보다 더 큰 무엇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와서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제가 창원을 갑니다. 경상도 창원시 창원 컨벤션에서 1시 반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반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누구세요? 부산에 사는 최미진입니다. 최미진님, 반가워요. 예, 미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한 7학년 3반입니다. 주식 경력은? 한 10년 되고, 예. 10년이요? 그래요. 아유. 우리 미진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부강약품 잠시만요. 부강약품 매수가 얼마요? 12,650원, 예. 30%, 어유 많이 갖고 계시네? 예. 해성 TPC, 해성 TPC, 예. 매수가 얼마요? 6,550원, 6,550원에. 비중이요? 15%, 15%에. 예, 상기, 예. 3,892원에 예. 10%, 예. 후성, 예. 15,200원에 15%입니다. 예. 부강을 제일 많이 갖고 계시네. 한번 제가 좀 계좌 상태를 좀 볼게요. 예. 부강 그리고 해성 TPC. 일단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거 어떤 애가 제일 궁금하셔서 전화하신 거예요? 부강약품네. 부강약품이요. 예. 부강약품. 부강약품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언제까지 이거 원금으로 회복되나 빨간불이 들어오나 싶었어요. 12,650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주식을 그렇게 아주 비싼 가격에 안 사시려고 노력은 하시는 게 보여요. 그나마 포트에서 좀. 그죠? 예, 예, 많이 물로 탔지요. 물을 타셨어요? 예. 그런데 이거 부강약품 그럼 맨 처음에 살 때 내가 왜 이 종목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코로나 약 만든다 사고 이래가지고 괜히 그걸 들어가고 이리 고생을 합니다. 아니 근데 주식 10년이나 하셨다며. 해도 주부가 돼 놓으니까. 아유 근데 10년이나 하신 분이 그런 말에 그렇게 막 혼혈되면 안 되죠. 맞습니다. 이제 많이 해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또 실패를 통해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근데 예.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게 핵심이에요. 예. 뭐냐면 코로나 그것 때문에 올랐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 다 떨어졌거든요. 예, 다 떨어졌죠. 그리고 예.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주인도 바뀌고 주인도 뭐 대주주 새로 뭐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여러 가지 했는데도 지금 주가가 움직이질 않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매력 있게 보는 사람들은 이제 뭐 그 돈이 이제 좀 하니까 뭐 그 어떤 그런 걸로 해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들고 계시면은 이거는 수익은 그러니까 손실은 안 볼 주식 같아요. 왜냐하면 부강약품이라는 것 자체가 먼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이평선이 다 모였죠. 여기 보이세요? 이평선? 다 모인 거? 이평선이 다 모였어요. 이평선이 이렇게 다 모였으면 그 다음은 뭐예요?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을 잡을 거란 소리잖아요. 조금이라도. 그죠? 그럼 여기서 밑으로 빠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그나마 위로 올라가는 게 밑으로 빠지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오히려. 얘는 오히려 밑으로 빠지는 게 더 어려우래요.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래서 수익은 나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수익은 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강약품이라는 게 그 전에 그 코로나 때문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그때 아주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약 만드는 데가. 그죠? 예. 이렇게 하고 나면은 제약주들은 보통 많이 쉬어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제약주들은 제약주 바람이 불더라도 예를 들어서 좀 바람이 불더라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게 됩니다. 보통.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가져가는 게 맞겠어요? 아니겠어요? 빨리 빨간불만 들어오면 빠져나오려고요. 맞아요. 지금 빨간불만 들어오면은 이런 주식은 결론적으로 나와야 되는 주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이런 주식이 그렇게 되잖아요. 대부분의 개인들은 그럼 들고 갈라 그래요. 또 빠져나와야 될 때. 왜?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보따리 물에서 구해주니까 내 보따리 내놔라 하는 거. 그거 아시죠? 그런 얘기. 그런 식으로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갖고는 가셨는데 결국 그 지금 말씀하셨듯이 빨간불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나와야 된다. 나 정리해야 된다. 그쵸? 그렇게 하시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주식 그래도 어쨌거나 미지님 10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주식에 대한 기본 생리는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해성 TPC인데 해성 TPC 같은 경우도 요거 같은 경우도 요건 진짜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 이거는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유가? TV에 나오셔서 이거 뭐 로봇 감속기라고 이거 뭐 많이 올라간다고 이래가 샀더만 그때부터 쭉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수입 난 거 반 팔고 지금 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지금 그 뭐 방송 보고 사셨다는데 저는 그 방송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뭐 주가는 가고 안 가고는 그건 뭐 나중에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로봇 관련주로 했다라는 거였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저도 이게 조금 이 회사를 왜 접근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 회사가 워낙 시청자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회사 감속기라는 거 하는 회사예요. 실은 감속기. 감속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고속 엘리베이터 생각하시면 쉬워요. 고속 엘리베이터 위로 밑으로 떨어질 때 밑으로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나 뭐 아니면 남산타워 같은 데라고 생각해 봅시다. 고속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다가 엄청 빨리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훅 하고 속도 죽죠. 그대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들 땅에 아유 대형 사고 나잖아. 그러니까 막 빨리 내려가다가 거의 다 1층 왔을 때 갑자기 속도가 훅 죽죠. 그거 누가 할까? 그거 감속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속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워낙은 얘네가 그래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감속기로 유명한 회사예요. 워낙은. 그런데 얘네가 뭐를 하나 하면은 신사업 중에 하나 중에 그 로봇한테 얘네가 감속기를 써요. 그 로봇도 왜냐면 뭐 이렇게 하다가 쉽게 말하면 좀 멈추고 뭐 하고 뭐 하려고 하면 감속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감속기를 해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얘를 굉장히 좋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아마 설명할 때 아마 글쎄요. 저는 뭐 그런 거를 방송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 방송에서 아마 혹시라도 맞고 아니면 아니라 그래도 돼요. 굉장히 싼 로봇 관련주다. 그래서 아마 그때 로봇주들로 올라갔을 때 그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방송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혹시 그때
그때 그 10,000원 얼마 할 때 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사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그 몇 월경이었나요? 사신 게. 예? 그 방송 예? 보고 사신 게 몇 월경이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게 아마 로봇주들 그때 막 움직일 때였을 겁니다. 왜냐면 그때 이게 상대적으로 싼 로봇주로 보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관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이게 싼 로봇주가 될지 안 될지는 진짜 이건 시장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잘못했겠다. 저도 그렇게는 말 못하겠어요. 왜? 이게 그러다가 진짜 다음에 로봇주들 움직이고 뭐 할 때 싼 로봇주네 하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진짜.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뭐라고 제가 깁니다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싹 얘기 못하는 거예요.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진짜 어쩌면 싼 로봇주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지금 긴가 민가 하거든요. 그래서 요건 한번 가져가 볼게요.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빨리 그냥 차트로 하겠는데요. 3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3,890원. 예, 3기 같은 경우에도 이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왜 그런지. 예, 얘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관련으로 해가지고 그때 전기차 뭐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3기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굳이 가져갈 필요까지 있을까. 예, 저는 3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미 여기에서 주가를 다 써먹었다고 저는 봐요. 여기에서. 그래서 계속 주식을 가져간다는 게 저는 그렇게 크게 득되는 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요. 얘는 종목 교체를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후성인데요. 후성 같은 경우도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주가가 뽑고 나면은 건드려라 말아라,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들? 이 말만 지키셔도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해요? 안 하잖아. 공부한다는 게 뭐야? 끼깨야 뭐 방송 몇 개 보고 차트책 몇 개 보고 그게 솔직하게 이렇게 주식 공부하는 겁니까? 방송에서는 제가 열심히 솔직하게 저 아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게 그냥 취미생활 잠깐 한 거지. 그게 뭐 공부한 거예요? 오메 뭐 그런 걸 가지고 공부했다고 내 앞에서 얘기해? 내가 그럼 나한테 혼나요. 왜? 솔직히 그건 공부한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제가 여러분 혼낼 생각이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차피 공부 안 하는 거는 기정사실이야. 근데 공부해줬으면 좋겠어, 제발. 그럼 돈은 조금이라도 벌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러면은 적어도 위험한 짓은 안 해야 돼. 위험한 짓이 뭐야? 이렇게 올라간 주식들만 안 해도 여러분들이 돈 깨질 거 확 줄어요. 그것만 일단 안 하셔도. 그러니까 후성은 이미 제가 뭐 전에도 뭐 몇 번을 상담을 하고 했지만 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력 없어요. 네, 특별히 매력 없어요. 그래서 후성 같은 경우에 빨리 종목 교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어떻게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 많이 됐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시청하시면서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게 이제 풀로 다 이렇게 막 보이고 하니까 저도 이게 더 긴장을 하고 이 방송 시간 내내 배에 힘주고 해야 돼요. 이거 힘드네. 그래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지금 자막 나가고 있지만 제가 오늘 설 연휴 이후에 첫 번째 강의를 나갑니다. 인천 송도 컨벤션에서요. 1시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머니와 직결되는 어떻게 보면 참고될 수 있는 내용들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와서 많이 들으시기 바라고. 저저번 주였죠. 연휴 전에 대전 강의를 했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주 깜짝.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와서요. 저 역시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얘기를 역시 해드린다 그러니까 많이 오시는데 그만큼 또 도움되는 얘기 진짜 해드렸어요. 아시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오시기 바라고 다음 주는
창원입니다. 창원에서 1시 반에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와서 재밌게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누구세요? 예, 경남 진주에 사는 이재수라고 합니다. 진주에 사시는 이재수님. 예, 오, 연세가 59세. 주식 경력은? 코로나 시작할 때. 아, 그때부터 하셨구나. 예. 이름이 진주에서 이재수니까 되게 이게 재밌게 돼요. 그죠? 이름 연결이.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주 같은 거, 이거 우리 조개할 때 진주 하면은, 와, 재수 좋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진주와 재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좋은 일 많이 생기시겠다, 오늘. 그래요! 일단 재수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SKI 테크놀로지. 아, SAI 테크놀로지. 매수가 얼마요? 예, 98,000원에 30%. 아, 예. 또 불러주세요. 있으면. 예? SK 바이오사이언스. 예. 93,600원에 10%. 예. 한미 사이언스. 예. 38,000원에 30%. 예. TY 홀딩스. 예. 18,500원에 30%. 잠시만, 제가 좀 포트를 볼게요. 포트가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느낌이. 예, 한번 좀 제가 포트를 좀 살펴볼게요. SK 아이테크, 예. SK 아이테크,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예. 제가 좀 계좌 상태를 좀 볼게요. 지금 주식하신 지 코로나 이후로 하셨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예, 이 중에 지금 제일 궁금하신 건 일단 어떤 거예요? 먼저 그걸 듣고. 예, TY 홀딩스입니다. TY 홀딩스, 예. 아이테크, 그래요. 일단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예, TY 홀딩스가 제가 좀 많이 좀 내려왔다고 샀는데 이 회사가 내가 SBS도 있고 뭐 에코비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회사 계열회사가 좋은 것 돼서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것 돼서 샀더만은 이렇게 뭐 내려가네. 아, 제가 왜 지금 가만히 듣고 있었냐면 재수님 지금 주식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금 요 얘기만 듣고도 알 것 같아요. 재수님 예. 주식 굉장히 안 좋게 하신다. 예, 실패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앞으로도 계속 실수를 하실 거예요. 지금 재수님 예. 큰 문제가 뭔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가만히 예를 들어서 환자하고 상담할 때 이렇게 환자 얘기를 듣고 있으면 환자는 그냥 자기는 자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의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전문가잖아요. 전문의. 그죠? 그러면 그 얘기 속에서 그 환자가 왜 아픈지가 정확히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재수님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이대로 하면 계속 더 또 아플 거예요 라고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예, 이반장님 그 프로를 계속 본지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니 근데 4개월 그래. 됐는데 제가 재수님한테 지금 재수님 어떤 얘기에서 재수님 이거 지금 큰 문제가 있으세요 주식하실 때 제가 어떤 멘트에서 지금 그걸 알아내는지 혹시 아세요? 자기가 예. 얘기한 멘트에서 제가 잡아냈어요. 예. 어떤 멘트일 것 같아요? 내려왔다고 좀 맞아요. 정확히 아시잖아 벌써. 예. 재수님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지금 제가 포트를 가만히 보면서 이 주식들의 공통점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재수님이 딱 그 답을 주셨어요. 재수님 하나같이 지금 주식들이 다 뭐냐면 다 쉽게 말하면 시세를 뽑고 내려오는 걸 자기 마음대로 이게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제 반등을 할 거야라는 자기 혼자의 소설을 쓰고 계세요. 계속. 예. 맞죠? 예, 그래가 많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지금 포트 4종목의 공통점이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그래서 이 4종목의 공통점이 뭐지 제가 계속 고민을 했던 거예요. 말없이. 이분의 이 4개의 공통점이 뭐야? 4개의 공통점이 그거였어요. 지금 딱 보니까. 이건 오히려 쉬워요. 이러면. 뭐냐? 지금 재수님은 이 종목이 어떻게 따질 필요가 없이요. 그 잘못된 걸 고쳐버리면 돼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지금 재수님은 뭐 TY홀딩스가 뭐 어떠냐,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떠냐, SK 아이테크가 어떠냐, 이게 재수님한테 하나도 안 중요해. 왜? 그 종목이 어떠냐는 지금 재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상담할 때
핵심을 잡아줘야 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뭐냐? 핵심을 못 잡으면 바이오 사이언스가 어떻고요? 아이테크가 어떻고요? TY홀딩스가 어때요? 열심히 설명을 할 거야. 근데 실은 재수님한테는 그걸 설명하는 게 의미가 없거든. 왜? 재수님은 지금 제가 그래서 자기 상담을 하세요라고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누구 상담하는 거 보면서 뭐 이렇게 얻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 상담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야. 왜? 이런 거는 직접 상담을 해서 하지 않으면 이거는 백날 가도 못 고치거든요. 지금 재수님한테는 종목 상담이 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 재수님은 먼저 그것만 고쳐드려도 크게 잘못된 걸 고쳐드리는 거기 때문에 재수님한테 오히려 훨씬 더 이득이 됩니다.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재수님 주식하면서 제일 지켜야 될 거 올라갔는데 빠졌으니까 마음대로 해석해서 반등할 거야 노리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이게 왜 안 좋냐면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주식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코로나 이후로 주식하신 분들 저는 이거 코로나 버블이라 부르는데 코로나 버블 이후에 주식하신 분들은 어떤 잘못된 습관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뭐냐? 전에는 버블일 때는요. 주식이 올라가. 그러다 좀 고점에서 사서 물려. 그럼 좀 빠져. 그러고 기다리고 있잖아? 그럼 또 올라. 왜? 유동성이 워낙 좋아서. 그런데 문제는 여사님, 그거는 굉장히 비이성적인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예, 제가 예전에도 조금씩 하다가 실패 많이 하고 이것도 또 코로나 때 또 시작해갖고 그러니까요. 실패하시고 나서 이젠 성공해야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하시면 계속 실패해요. 왜냐 TY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게 SBS예요. 아시죠? 예. 여러분들 이 TY홀딩스 그러니까 야 이것도 이거 뭐 항공회사인가 보다 또 이러신 분 계실 텐데 그거 아니라 이거 SBS예요. SBS. 예. SBS인데 여러분들 SBS가 지금 속된 말로 수익 많이 남길 수 있겠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SBS만큼 힘든 회사 있겠습니까? 왜? 예, 태영그룹. 아니요. 이거는 그래도 SBS가 그 태영의 자회 그거잖아요. SBS 갖고 나온 지주회사잖아요. 예. 태영건설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얘는 SBS를 자꾸 보셔야 돼요. 왜 자꾸 태영을 보세요? 그 SBS인데 SBS 공중파들이 여러분들 그 종편이 맨 처음에 종편 나올 때 기억나실 거예요. 종편 나올 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종편 나올 때 여러분들 다 종편 이제 몇 년 못 가서 우리나라에서 망한다 그랬어요. 왜? 그 공중파들이 너무 꽉 잡고 있어서 안 될 거라고. 그래서 그때는요. 그 종편은 한 5년 10년 동안 그 우리가 CF라 그러죠. 거기 넣는 광고 단가가 공중파하고 엄청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지금 공중파 이상이에요. 따라잡았어요, 다. 왜? 여러분들 지금 드라마 한번 보십시오. 제일 그 공중파가 그 광고 단가를 크게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드라마를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공중파에서 재밌는 드라마 몇 개나 있을까요? 다 종편 아닌가요? SBS, 종편도 있고. 거의 다 종편 아닌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공중파 방송국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TY홀딩스 같은 경우도 제가 TY홀딩스도 이거 지금 많이 내려와서 샀다? 내려오는 게 실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 이거 싼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이게 싸다라고 저는 함부로 말을 못 하겠어요. 왜? 반등은 좀 할 수 있겠죠. 기술적인 반등. 근데 그 기술적인 반등이 얼마까지 갈지 뭐 얼마나 대단한 반등이 나올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걸 추세를 돌려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추세 돌리는 반등이 나올까요? 제가 봤을 때 TY홀딩스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아니 저만 해도 공중파에서 보는 드라마 솔직히 저도 드라마 어쩌다 가끔씩은 봐야 되거든요. 이런 거 다 하려면. 근데 공중파에서 지금 재밌는 드라마 솔직히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종편 드라마예요. 그래서 이거는 TY홀딩스는 죄송한데 반등을 하기에는 너무 매력이 없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18,500원인데요. 이거는 지금 웬만하면 빨리빨리 손절해서 그냥 다른 쪽으로 나중에 그냥 현금을 잘 갖고 계시다가 다른 쪽을 넘보시는 게 더 맞다고 봐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실패는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SK 아이테크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많이 밀려서 사신 것 같은데 분명히 98,000원, 10만 원인데요. 이거 분리막이잖아요. 그죠? SK에서 분리막인데 SK온이 지금 제일 힘든 거 아시죠? 여러 가지로.
예,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예. 예, SK온이 지금 제일 힘든 상태잖아요. 예, 2차 전지 회사들 중에 SDI, LG화학 이런 거, 그 에너지 솔루션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같은 경우도 뭐 갖고 계시면은 나중에 기술적인 반등에서 뭐 10만 원 근처에 어떻게 해서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글쎄요, 저라면 전 팔겠어요. 근데 만약에 뾰족한 수단이 없다면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본전에서 파시는 것도 아주 나쁜 전략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재수님한테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건 기다리고 계셔도 그냥 손실은 안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아주 매력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소순 종목은 사라 사지 말아라. 소순 종목은 사지 말아라. 왜? 소순 종목 반등 기다리는 것보다 실패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 다시 한번 증명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결국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종목 교체를 하는 종목이 맞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웬만하면 종목 교체를 하는 쪽으로. 왜? 아주 회사가 좋으면 제가 기다리라 그래요. 근데 글쎄요, 이게 몇 년 동안 좋아질 일이 그렇게 특별히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미사이언스인데요.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시세를 뽑고 빠지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38,000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매수가가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 요거는 갖고 계시다가 요것도 손실은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중에 나오세요. 뭔 말인지 이해 되세요? 뭐 한미사이언스 뭐 이쪽 관련이 크게 아주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라 얘는 시세를 뽑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악재가 돼요. 그래서 한미사이언스 기다리고 계시다가 38,000원 정도니까 요거는 4만 원 근처 뭐 나중에 가게 되면 그냥 수익 조금 나면은 그냥 웬만하면 종목 교체 쪽을 하세요. 이거 뭐 손절이나 이런 거 할 필요는 전혀 없는 회사고요. 그렇다고 물도 탈 필요도 없고요. 여기서 더 이상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네 종목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예, 많은 도움 됐습니다. 아유, 그래요. 하여튼 나쁜 습관 그것만 딱 고치시면 재수님 훨씬 더 주식 더 나아집니다. 진짜로. 아시겠죠? 꼭 명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드디어 1시에 인천을 갑니다.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여러분들 뵈니까요. 뭐 안 오셨던 분들이라면 와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만큼 재밌고 준비한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돈과 직결될 수 있는 이야기들의 힌트를 많이 드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종목 하나? 여러분들이 뭐 종목 몰라. 저희 방송에서도 막말로 종목은 많이 알려준다. 은근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돈 벌고 못 벌고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들을 알고 계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전략을 짜서 나갈 건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해드릴 거고 다음 주는 창원을 갑니다. 창원 컨벤션에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자기 포트를 이야기 받아야 돼요. 자기 포트를 받지 않고 남의 포트 물론 약간의 도움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직접 전화했을 때 완전히 틀려요. 차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전화하시면 지금 바로 연결 잘 됐는데요. 빨리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반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누구세요? 안산에 사는 신동원이라고 합니다. 동원. 예. 동원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연세? 50입니다. 50. 주식 경력은? 좀 됐습니다. 좀 되셨어요? 동원 하니까 갑자기 저게 생각난다. 안 그래도 어저께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동원 예비군. 젊었을 때. 동원님도 뭐 저보다 나이는 좀 어리지만 그래도 동원 끝난 지가 아주 한참이잖아요. 담배
진짜 호랑이 담배 필 때 끝났잖아. 그죠? 아, 예,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는. 이제 기억도 안 나시죠, 진짜 옛날이라서. 예. 그래요, 동원. 아, 동원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아, V원택 부유원택 매수가 얼마요? 7,000원에 20%, 예, 딥노이드 네, 6,000원에 30%. 예. 두 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 30. 네네. 그래요. 일단은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궁금할까? 저 V원택이 궁금하고요. 아, 부유원택이? 예. 제가 종목을 선택할 때 예. 보통 이 반장님 프로를 많이 참조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뭐 뉴스를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능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 반장님이 한 좋게 봤던 기업들 있잖아요. 예. 그걸 위주로 해가지고 왜 이 반장님은 이 기업을 좋게 봤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근데 그럼 부유원택도 제가 방송하는 거 보고 혹시 안 거? 아, 예, 예. 그런데 예. 궁금한 거는 예. 이게 V원택이라는 종목이 예. 지금 왜 상승을 못했을까 그동안 계속 다른 건 다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연봉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 계속 줄곧 하락을 했어요. 예, 맞아요. 예, 왜 이 기업은 성장 동력이 없을까? 왜 이렇게 하락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걸 이 반장님이 예전에 그래도 좋게 보셨어요. 그 이유가 궁금해가지고. 일단은 시세를 그러니까 이게 주봉을 보면 애매한 게 뭐냐면 상장하고 나서 2017년, 18년도에 그때 살짝, 그러니까 이 부유원택은 제가 좀 이걸 좀 아는 이유가 이 부유원택을 제가 이거를 2020년 코로나 때였죠. 코로나 기간 아마 그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이 회사를 실은 탐방을 갔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좀 알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게 참 재밌는 회사예요. 이게 주봉을 봐도 이게 재밌는 게 지금 2017년, 18년도에 뽑았는데 그 다음에 아직까지 그래서 이게 뽑았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이게 안 뽑았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막 이런 회사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혹시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아픈 검사 장비라고 하는데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접착 상태를 검사하는 거고 이것만으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2차 전지 뭐 소형 검사 시스템을 한다는 또 여러 가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하여간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회사가 실은 검사 장비하는 회사인데 아픈 막 이러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또 이 반장이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가 LCD하고 OLED 검사 장비를 먼저 하던 애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OLED, LCD 검사 장비를 하던 애들인데 이게 아픈이라니까 어렵게 얘기해서 그런 건데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물질들 증착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보는 그 화면들 있잖아요. 그게 그냥 맨 유리 같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 필름도 붙이고 뭣도 붙이고 막 붙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그게 서로 간에 이게 납작하게 이게 그런 거 잘 붙냐. 그런 거 거기다 더 씌우냐. 그게 증착이라거든요. 그게 얼마나 뭐 이상 없이 잘 됐냐. 쉽게 말하면 그런 거 검사하는 장비예요. 얘네가. 그래서 얘네가 LCD, OLED 관련해서 2017년, 18년 때 그때 주가가 올랐던 게 그때 LCD, LED가 그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그때 상장하자마자 2017년도에 주가를 한번 쭉 하고 살짝 올렸던 거예요. 이게 실은. 그런데 얘네가 그 다음에 그거에서 뭘 했냐면 얘네들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2차 전지에 대한 검사 장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게 2차 전지 검사 장비 혹시 얘네가 2차 전지 검사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공부하신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러면 오늘 그냥 저한테 쉽게 들으세요. 그럼 앞으로 잊어먹지 않을 거야. 시청자 여러분들 마찬. 얘네가 2차 전지 검사에서 뭘 하냐면 이 장비에서 뭘 검사하냐면은 2차 전지 검사에서 저런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번에도 막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뭐 2차 지금 그게 배터리 쪽에서 뭐 어쩌고 막 이런 걸로 지금 보도 막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셨죠? 예. 못 보셨어요? 예, 봤어요. 예. 예. 근데 거기에서 보통 2차 전지가 화재 나는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왜 화재가 난다고 봐요? 대부분. 분리막 쪽에서 이 두 개가
음극할하고 양극할이 만나가지고 예. 텅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얘네가 무슨 검사 장비를 하냐면 분리막으로 음극할, 양극할이 서로 잘 분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런 거 검사해요. 중요하겠죠? 그리고 분리막이 접히고 막 이래가지고 여기가 아니면 분리막에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 좀 전에 말했잖아. 펑 하고 터져버리는데 잘못하면 좀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물질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분리막이 뭐 잘 접혀서 뭐 어떻게 이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 검사를 합니다. 얘네가. 그 검사 장비가. 뭔 말인지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매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름대로 매력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고 얘네가 신규 사업으로 또 하나를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그게 더 이제 구체화될 건데, 그때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그때 어느 정도는 구체화 대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시범 사업도 하고 했었는데, 혹시 얘네가 신사업으로 또 뭐 하는지 아세요? 지금은 로봇 어쩌 관련적 뭐 어쩌 한다 그런 것 같은데. 아니요, 미세먼지. 미세먼지. 미세먼지 측정 사업 해요. 그거. 미세먼지 측정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되게 재밌다. 여러분들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영상기로 영상 콱 쏴서 우리 막 뭐 이렇게 뭐 이 슬라이드 보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선생님도? 기억나시죠? 예. 과학실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있으면 거기서 팍 쏘면은 그 막 공중에 막 그 빛 나갈 때 깜깜한데 그 빛만 나가니까 거기 막 뭐 보여요? 먼지 막 끼고 막 이런 거 다 보이죠? 먼지 날아다니는 거. 기억나세요, 선생님? 그런 거? 예. 잘나죠? 맞아요. 얘네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알고 나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얘네가 미세먼지 측정기 그 레이저 사업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공중에다 미세먼지에다가 레이저를 쏴. 그럼 어떻게 돼? 거기에 미세먼지가 다 보여. 그걸로 측정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미세먼지 심해요, 안 심해요, 지금? 심하죠. 심하죠. 근데 레이저 해가지고 그러면은 웬만한 데서 그거 하면은 미세먼지 금방금방 측정되겠죠. 웬만한 데서도. 그냥 쏴버리면 되니까 공중에다 이거. 그래서 얘네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사업 내용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솔직히 아리송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고 그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주가가 너무 상승 안 했다고도 그렇고 주봉을 보기에 왜? 요때 때문에 요게 없으면 오히려 저 좋게 말할 거예요. 요게 없으면.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요게 없으면 오히려 제가 좋게 말할 텐데 요게 있기 때문에 이게 아리송은 해요. 그래서 이 반장의 진단은 뭘 것 같아요? 지켜보자. 맞아요. 저도 이게 아리송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왜냐면 네. 얘네들이 하는 사업 내용들이나 이런 거 뭐 앞으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뭐 이게 뽑았다고 하기에도 그러고 이게 좀 안 뽑았다 하여튼 애매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그냥 지켜보는 게 어떻겠냐. 뭔 말씀 이해가 되시죠? 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으면 문제지만 그러지도 않은데 지금 수익 구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그리고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이거 같은 경우에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는 아시겠죠? 딥노이드는. 모르세요? 예. 아시죠? 예. 예.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잘 사셨어요. 사신 건 사셨는데 이게 얼마나 성장할 거냐. 이제 그게 포인트잖아. 지금 수익인데. 그죠? 근데 예. 이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 이게 워낙 그 인공지능으로 의료 쪽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얘네들이 그때 제가 옛날에 한번 상담했던 것 같은데 얘네들이 했는 것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 그게 더 중요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끌렸던 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얘네들 이거 인공지능 이걸로 뭐 하는지 아시잖아요. 짝퉁. 모르세요? 짝퉁 구분하는 그거? 모르세요? 모르겠는데. 예. 얘는 짝퉁 구분하는 그것도 해. 짝퉁. 가짜. 짝퉁. 그래서 저 그거 이거 매력 있다 했는데 일단은 그래서 요거는 지금 워낙 싸게 사셨기 때문에 지금 그냥 좀 가보셔도 그렇게 특별히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가보시는데 이건 기술적으로도 이제는 조금 이제 시간이 가면서 여기서 더 확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더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은 갖기 때문에 대신 시간은 걸리면서 그래서 요것도 그냥 홀딩하는 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두 종목 상담을 했는데 동원님 어떻게 저 특히 좋으라고 했는지 몰라도 저희 방송 많이 보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좀 틀려요. 상담하는 분들 수준에서.
잘하고 계시네. 이반장님 항상 건강하시고요. 아유, 아닙니다. 덕분에.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미워하시면서 그래도 봐주시니까 제가 방송하지. 아유, 미워하고 채널 돌려버려서 아무도 안 봐봐. 시청률 빵 나와봐. 그럼, 아유, MTN에서 나한테 방송 시간 죽었어. 안 주지?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하여튼 앞으로도 열심히 시청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요. 올해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13-3366-888 열려 있습니다. 지금 예 전화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전화 한 통도 안 줬나 봐요. 어우, 예, 지금 빨리 하면 되네요. 예, 지금 빨리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예, 인천을 갑니다. 인천에서 1시부터 여러분들을 뵀는데요. 성도 컨벤시아에서 아마 오늘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 게 있어가지고요. 하여튼 뭐 어쨌거나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제가 창원을 갑니다. 창원 컨벤션 센터를 가니까요. 1시 반부터입니다. 다음 주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네요.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어디서 누구세요? 네, 청주에 사는 이미영. 이미영님.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3. 73. 네. 주식 경력은? 2, 3년? 2, 3년? 그래요. 네. 청주. 청주에는 공장 큰 것들 많잖아요. 저기 엄청 많이 계속 시청하고 그죠? 있어요. 청주에 공장 큰 거 많잖아요. 그죠? 네. 그 LG화학 에너지솔루션 그것도 청주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요. 근데 그쪽에 관련된 분들도 그쪽 많이 계시더라고. 네. 그래서 그쪽 주가에 되게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쪽 분들은. 그래요. 일단 명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자비스. 자비스 매수가 얼마요? 2,365원에 30%. 네. 옵티시스. 예. 13,800원에 20%. 예. 휴림로봇 2,400원에 20%. 네. 하나 더 있는데 여쭤보면 안 되죠. 불러주세요. 예. 갤럭시 먼트리. 예. 갤럭시 SM 20%. SM 20% 매수가 얼마요? 네. 매수가? 2,600원. 2,600원. 한 10% 정도? 알겠습니다. 주식하신 지 한 2, 3년 됐다 그랬죠? 예. 네. 제가 한번 좀 계좌 상태를 좀 볼게요. 옵티시스, 자비스, 그 휴림로버, 그리고 갤럭시아. 갤럭시아, 예, 뭐 SM. 이 중에 제일 궁금한 거 어떤 거예요? 자비스. 자비스요. 자비스. 자비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게 뭐 2차 전지 뭐 엑스레이 뭐 검사 장비라고 했는데 네. 그냥 산지 좀 됐는데 그냥 움직이지를 않고 외국인만 계속 사더라고요. 외국인이 계속 산다. 외국인은 계속 기간은 별로 안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그래서 이거를 치워버릴까 싶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엑스레이 검사 장비하는 애들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 근데 얘네가 크게는 얘네가 뭐냐면 2차 전지 쪽 하는 그런 산업 쪽이 있고요. 예. 그리고 워낙 얘네의 주력은 혹시 뭔지 아세요? 워낙 주력은? 식품 있죠, 식품. 그런 것도 한다 그랬었어요. 예, 식품에 이물질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런 거 검사하는 애들 얘네가 워낙은 그걸로 유명했던 회사예요, 맨 처음에는. 네. 그래서 이물질 그쪽 부분이 그래 훨씬 커요, 지금도 주력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아직도 주력은 식품 뭐 이물질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얘네 같은 경우에 신사업도 지금 진출은 잘 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세요? 네, 네.
얘네들 신사업 같은 거 막 폭발물 뭐 이런 거 그 탐지하는 거 왜 폭발물에 그거 중요하잖아. 뭐 사람이 들어가서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폭발물 같은 거 탐지하는 그런 거나 아니면 뭐 방사선으로 치매 막 이런 거 하는 의료 요런 쪽하고 지금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쪽은 솔직히 돈 되려면 제가 봤을 때 좀 시간이 걸리는 얘기고 어찌 됐건 간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게 이 2차 전지 검사 장비들이 아까도 그 제가 부유한테 살짝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 시세 뽑지 않은 이런 애들은 이거를 좀 나쁘게 보는 거는 조금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냐. 제가 왜 그러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 요즘 폭발 사고들 2차 전지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잖아요. 그 심심치 않게 일어나. 어제도 뉴스에서 그 2차 전지 뭐 폭발 사고 뭐 자동차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셨어요? 화재? 네. 예. 그거 뉴스에도 어저께 또 나오대.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전기차가 많아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전기차가 무조건 좋다라고만 맨 처음에 환경 때문에 좋다. 저게 뭐 연료비가 덜 들어가니까 좋다. 이런 거 좋다만 알고 있다가 그러고 사람들이 샀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문제는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요. 저 솔직하게.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안 좋은 것도 있거든요.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었잖아. 왜? 그 정도로 사람들이 써봤어? 아니잖아. 아닌가요? 맞잖아요. 뭘 써봐야지 잘못된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하니까 이제 문제점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화재라든지. 근데 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그 화재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의 화재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 부분의 위험성이나 이런 건 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좀 수긍이 가요. 왜? 아니 그게 위험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이 어떻게 안 위험하겠어요. 근데 그런 위험한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저는 앞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왜? 반드시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있거든요. 양이 있으면 음이 있듯이. 어떻게 전기차는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좀 불편한 것 빼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계속 저는 앞으로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에 있어서 얘네가 매력도가 전 있다고는 봐요.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그냥 홀딩을 하고 일단은 왜?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시세가 잘 안 뽑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그래도 저는 이게 아주 위험할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인데 2,360원인데 조금 밀리더라도 얘는 그냥 글쎄요. 크게 여기 한 1,400~500원? 이 1,400~500원? 이 선만 깨지 않으면은 얘는 한번 좀 가져가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2,400원? 1,400~500원. 네. 예, 1,400원이나 500원. 왜냐면 거기까지는 익스큐즈를 해줘야 돼요. 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빨리빨리 차트로 하겠네요. 옵티십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시세 뽑고 빠지는 거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거는 확실히 다른데 이거를 또 했네. 아직 그래서 그거는 우리 선생님께 확실히 각인을 했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그냥 조금이라도 수익 나오면 빨리 그냥 빠져나오세요. 아시겠어요? 네. 네, 이거 너무 욕심부리지 우리 않는 걸로 해요. 꼭 이건 약속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 뭐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고. 뭐냐?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올라갔다가 빠졌어. 이 반장이 건드리지 말라는데 반등하네. 조금 반등하네. 이러고 나서 만약에 요런 데서 재미 보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시청자분도 보니까 2,400원이니까 지금 좀 재미 봤죠. 네. 이게 최고의 쥐약입니다. 예. 이건 아주 이러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해서 재미 살짝 수익 보잖아요. 이런 분들은 정말 죄송해요. 이게 저기 아주 실적이 나빠서 불안해요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어차피 얘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움직이는 애 아니니까. 근데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좀 먹으면 빨리 나오세요.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들 거의 다 100이면 100 요렇게 해서 반등하면 요런 거 먹으면 이제 이런 거에 100% 빠져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하여튼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주식 내가 1, 2년 하고 그만둘 거다. 그럼 상관없어요. 근데 계속 할 거다 그러면 이 습관이 처음에 잘못 들어버리잖아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 이렇게 잘못 들은 분들은 진짜 제가 얘기할게요. 10년, 20년이 가도 못 고쳐. 그래서 꼭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릴게.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수익 조금 나는데 좀만 더 나면은 그냥 치고 나오세요. 아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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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갤럭시 SM도 마찬가지고 요번에 좀 올라오는데 갤럭시 SM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그렇게 편한 종목은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미영님이 하실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곧 다시 내려올 거예요. 좀 올라가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것도 2,600원인데 어휴. 아, 요것도 웬만하면 그냥 빨리 나오시는 쪽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 미영님 종목 선택이 미영님하고 거의 이거 수익 나고 안 나고 뭐 수익 조금 나고 이걸 떠나서 굉장히 안 올리는 주식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지금 당장 얼마의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종목 선택을 하고 계세요. 예, 대체적으로. 그러자는 주식장을 좀 예. 졸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래도 안 되더라도 하셔야죠. 그죠? 그래요. 여기까지 될 것 같네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전화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에서 오늘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인천 송도 컨벤션에서요, 오늘 1시부터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많이 와서 들으세요. 아마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와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창원을 갑니다. 창원, 예, 컨벤션에서요, 1시 반부터 여러분들 역시 찾아뵈니까요, 와서 열심히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오늘도 스피드 상담 지금부터 들어가 봐야겠죠. 하나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 13, 예, 7310. 예. SD 바이오 센서인데요. SD 바이오 센서 36,200원에 30%예요. 36,200원. 지금 매수가에서 약간 밀려있는 상태잖아요. 36,000원이면, 그죠? 야, 지금 매수가에서 약간 밀려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들고 있으면야, 예, 본전 이상은 오겠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접근해서는 먹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종목일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고 이거는 30% 뭐 수익이야 나겠지만 나중에 조금이라도 근데 웬만하면 종목 선택에서는 그렇게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수익 나면은 나중에 기다리시다가 그냥 웬만하면 털고 나오시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다음 종목. 와이팝입니다. 예. 332570 와이팜. 이런 경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7089님 전 딱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7089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7089님이 어떤 자기가 진짜 이 주식을 냉정하게 굉장히 나는 공부를 많이 했어. 이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차트 보고 그냥 대충 했어. 이러면은 이런 주식들을 함부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이런 걸 접근했다, 주식 잘하는 사람이,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공부 안 한 사람이 접근했다. 왜냐? 이거는 차트로 이런 종목은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예, 이건 공부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공부가 만약에 굉장히 많이 돼서 이 회사가 진짜 매력적이야. 그럼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차트상으로 많이 밀렸으니까 한번 반등하겠지? 이런 걸로 하면은 이 종목이 안 좋을 땐 이거 계속 더 밀릴 수도 있고요. 예, 굉장히 오랫동안 잠잘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 여러분들이 특히나 들어갈 때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공부가 됐다 안 됐다를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공부 안 되신 분들한테 이런 게 오히려 굉장히 독약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목. 엔캠입니다. 348370, 348370입니다. 예, 엔캠. 예. 348370. 엔캠 같은 경우에도 55,300원, 20%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그렇게 부담은 안 돼요. 아주 부담되는 건 아니고, 요 같은 건 이제 요걸 볼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지금 이 가격대, 지금 여기 선 보이시죠? 예, 이 가격대. 이 가격대로 신규 상장의 좋은 패턴, 안 좋은 패턴이 바뀌잖아요. 그죠? 잘 보시면. 여기서 지금 제가 말했던 바로 요 라인을 계속 지지하고 하다가 요 라인을 깨면서 보세요. 반등할 때도 요 라인을 맞고 떨어지죠. 왜냐하면 신규 상장 안 좋은 패턴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해도 반등이 약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55,300원 정도 매수가인데요. 지금 수익인데 제가 봤을 때는 6만 원 중반대에서 이건 터시는 게 좋아요. 초중반대 사이에서. 아시겠죠? 다음 종목.
보성파워텍입니다. 006910입니다. 예, 보성파워텍.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4,500원 20%예요. 4,500원 20%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시세 뽑았죠. 이렇게 시세 뽑은 애는 이렇게 시세를 어느 정도 뽑은 애는 시세 뽑고 난 다음에는 웬만하면 제가 건드리지 말라 그러는 게 이렇게 해서 뭐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주식이라는 게 죽어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뭐 왔다리 갔다리 하죠,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의 움직임에서 매매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뭐 반장님 이 주식 샀는데 먹었어요. 아니 매매라는 거는 약간씩 왔다 갔다 하는 걸 먹는 거예요. 근데 주식이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가만히 뭐 있나? 그거 아니니까 당연히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를 노리는 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걸 뭐 추세적으로 가져가서 먹다, 뭐 투자로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신 마인드라면 이 주식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시세 뽑고 나면은 보지 않는 게 더 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500원 매수가인데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세 그 매매로 그냥 조금 먹고 나오는 쪽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종목. 원택입니다. 예, 336570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 하고 나서 빠졌다가 올랐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이런 경우에 쭉 치고 나가느냐 안 치고 나가느냐. 근데 여러분 요런 걸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 많이 물려 계신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잘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이거든요. 보세요. 치고 나가서 빠졌다가 이거 보세요. 뚫으니까 가네? 빠졌는데 올라오네?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만약에 여기서 지금 약간 빠져있는데 여기서 더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이분들 꼼짝없이 더 완전히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그러고 다시 한번 보세요. 윈텍을 보시면 이런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꼬셔버려요. 사람을. 그래서 이게 뭐 고점 돌판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명목으로 해서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제대로 가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3,910원 30%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국일제지입니다. 예, 078 예. 130입니다. 국일제지.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때요? 지금 쭉 내려오고 있어요. 2,730원, 2,730원. 요즘 여러분들이 보니까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 아니면 요런 식으로 요번에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이 보일 거예요. 왜? 지금 뭐 어느 정도 시장이 작년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빠진 다음에 그 상태에서 산 거기 때문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메리트는 있어 보이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거하고 그게 진짜 매력이 있어서 올라가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접근했다가 잘못하면 굉장히 고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2,730원인데 물론 가격 메리트가 있어 보이게는 접근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가져갈 종목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종목 교체를 나중에 가격이 좀 더 올라오면 종목 교체를 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유일로보틱스입니다. 388, 720인데요. 유일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잘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건 시세를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27,400원인데요. 유일로보틱스인데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 그냥 가져가 보죠. 왜냐하면 이게 특별히 그렇게 아주 문제될 만한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굳이 이걸 무서워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비중을 늘릴 만한 그만큼의 그럴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건 그냥 25% 정도면 요 정도면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 스튜디오가 바뀌어서 이런저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정신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많은 설명을 드리긴 또 편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죠? 저희가 또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고민할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예쁘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인천을 내려갑니다. 인천을 내려가서 제가 저저번 주에 대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대전에서 강의한 이래로 글쎄요 그 정도로 사람 많이 온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얘기를 들으시려고 오셔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얘기 많이 드렸기 때문에 힌트도 많이 드렸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들으시면서 그거를 근데 전 제일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냥 듣고 가시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자기 걸로 결국 좀 받아들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순간 귀 들었어. 알겠어. 끝. 이거는 그렇게 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주말에 날씨 되게 춥대요.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